인간의 성욕, 본능인가 학습인가? 성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의해 동물적일 때 성욕이 강한 것이고 사람적일 때 성욕은 컨트롤되는 거거든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못 참는 것은 동물적이 가차올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적으로 가차워지게 되면은 음식을 제어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동물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3대 7의 중생이에요. 여기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부피로 따지면은 70%가 되는데 질량으로 따지면 3대 7의 요 70% 와야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량으로 따지면. 요거는 저 부피가 크지만 질량은 다 합해봐도 요거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인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은 인간, 사이간자를 두어가지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종교적으로 정신적인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중생이라고 해놓은 것이 인간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소리거든. 사이간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중간입니다. 공부를 하고 우리를 갖추는다 그러잖아요. 갖추는 것은 인성을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이거 과학을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성을 갖추어 나가는 거를 갖추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갖추는다. 이거는 인성 갖춤이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인성 갖추고 나면 인간이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게 홍익인간이 됐을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인류는 진화발전해왔다라는 얘기죠. 인류가 진화발전하는 데는 인간이 진화발전함으로써 인류가 진화발전하는 거거든. 인간이 사람으로 완성하는 시대.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이 성욕 같은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갖추면 갖추을수록 성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은 성욕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정도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짓을 하는 데에 이런데 내가 끄달려 들어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욕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내 갈 길을 바르게 찾지 못했고 내 할 일을 바르게 찾지 못했고 그 에너지가 남아 도는 거를 동물적인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성욕 안 일어납니다. 그럼 여자가 내 옆에 있어도 대화를 하는 걸 더 좋아하지. 저걸 내가 성욕으로 다가 안 간다라는 거죠. 대화하고 뜻을 맞추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좋아서 내가 끌어안으면 볼 수 있어도 이건 성욕이 아니거든. 좋아서. 요거는 성욕의 욕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이 맞고 사상이 맞은 사람들은 성욕의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대화로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성의 관계는 우리 정신적인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는 덤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지 여기에 매이지 않는 게 여기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이념을 가지고 홍익인간의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질량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왜? 이념이 같기 때문에 서로한테 힘이 되고 서로가 가족이 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은 하나의 가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욕 같은 것도 동물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참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점은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고래에서 이때까지 일어나던 일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이 나라부터 제어가 됩니다. 이 나라부터. 홍익인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익시대를 사는 시대가 열리면서 아주 안 좋은 거늘진 이런 일들이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간다 이 말이죠.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패턴이 바뀌면 스스로 없어지는 거거든. 사회 구조라는 것이 필요의 악으로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나가면 이거는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 하나하나부터 인자부터 바르게 살아나가는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퇴치하려고 한다고 해서 퇴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씩 일깨워가면서 그 분위기가 또 이런 환경이 이 사회에 우리가 크게 물결을 잃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퇴치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 육신을 이렇게 쓰는 게 언제는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언제는 어떤 방식으로 쓰고 이것이 변해가요. 이 몸은 뭐냐면 내 연장이란 말이죠. 연장인데 무식할 때는 애 놓는 데 쓴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지능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능이 바뀌니까 이 육신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 원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이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이게 음양의 에너지가 만나서 서로가 나누게 되는 이런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음양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양이 필요한 게 음에 있고 음에 필요한 게 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잡아 세 가지로 가자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동물적인 근성의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축이 되면은 이 에너지를 쏟아내야 됩니다. 이거 분출을 해야 되죠. 이게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누구하고 되게 싸워 불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일을 열심히 파고 하면은 이 에너지가 없어져요. 근데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건달이 되면은 요걸 어디 방출을 하는 게 여자하고 이렇게 잠에서 방출을 해갖고 없애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바쁜 의사라든지 뭐 일이 굉장히 바쁘고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은 성욕이 에너지가 남지를 않아요. 전문직이다 보니까 돈을 잘 번잖아요. 그렇게 집에다가 놔두고 미기고 있거든요. 돼지 마냥.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자꾸 먹고 이렇게 해갖고 일하는 게 없으니까 성욕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데 요거는 밖에 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정신적으로 이 에너지가 솟고 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요래 되면 또 성관계 안 해준다고 쌩 난리를 부리거든요. 밖에 에너지 다 솟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하지. 요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를 싫어하는가? 니를 싫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가. 그리고 그 굉장히 학자들 소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욕이 떨어집니다. 왜? 에너지를 여기다 다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할 일 없이 이렇게 논팽이들 있죠. 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좀 단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남아갖고 쏟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성관계가 문란해지죠.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젊은 애들이 막 굉장히 에너지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할 게 없잖아요. 되게 운동하는 애들 있죠. 얘들은 거기에다가 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안 문란합니다. 근데 운동하는 애들도 운동을 조금 하다가 에너지를 다는 안 풀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그런 데 문란해요. 왜? 무식한 데다가 단순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다 못 풀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걸 푸는 게 다른 데로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문란해지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동문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로 그런 욕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건전하게끔 너희들이 할 일이 바르게 안 만들어졌을 때 이럴 때 그 성욕 이런 거로 이제 문란하게 에너지가 지금 방사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정을 붙이려고 만나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정 붙일 데가 없는 거죠. 부모님하고 내가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주 좋으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이제 이게 정을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정을 붙이려고 비비려고 드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그게 이제 스킨십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겁니다. 스킨십은 내가 이 동물적인 거기 때문에 정 붙일 때 갖고 외로워지면은 어디 기대려고 들게 돼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기대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댈 곳을 찾는다. 이렇게 기대다 보니까 같이 뽀뽀도 하고 같이 이게 잠자리도 하고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개방돼 버렸단 말이죠. 방법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아주 재밌는 일을 찾아줘야 한다. 아이들이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할 것을 지금 찾아줘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도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줘서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성관계 문란해진 건 싹 정리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성관계를 지금 문란한 거를 막으려고 들면은 들수록 더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일어나가지고 더 아주 모순을 지금 만들어 빚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을, 패러다임을 지금 열어줘야 된다. 이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력도 없어지고 성행위의 문란함도 없어지고 이제 병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져요. 이게
전부 다 잡힙니다. 즐거운 일을 찾아줘라 해요. 이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베이비 부모들, 선배,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 나갈 이 두뇌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돈 벌어갖고 지 새끼 미기 살리고 돈 벌어갖고 지금 땅 살랐구나 달라들고 아파트 살랐구나 달라드는 이러한 머리만 지금 쓰니까 이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홍익인간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아무리 만지고 해도 이 풍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성희롱을 당하는 이유와 방지법. 참 묘한 거다 질문하네. 성희롱이 안 되려면 어떤 문화가 지금 바르게 갔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식사하러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 같이 앉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같이들 식사하면서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건전한 이 문화가 일어나면은 절대 성희롱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금 사회가 영구의 분위기 요런 게 아니다 보니까 술 먹고 한 잔 더 있어 한 잔 덜기 위해서 간 거 마냥.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빈티가 나는 겁니다. 뭔가가 이제 고파요, 지금. 외롭고, 고프고, 힘들고, 스트레스에 묶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희롱을 안 당하려면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 가는 거를 안 가면 또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면 가가지고 가자마자 성희롱 안 당해요. 조금 가가지고 시간을 좀 더 끌고 뭐 이렇게 하면 2차 가자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했으면 진전 있는 소리가 없잖아요. 없으면 살 이래갖고 화장실 간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 근데 살 빠져버리라고. 무슨 조그만 어떠한 행동이 있으면 살 나와서 가요.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아서야 돼. 처음에는 모르고 간 거죠.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실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요런 선이 딱 올 때는 내가 빠지면 아무 일 없습니다. 불이익 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이게 뭐냐면 나의 그 지조를 지키면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요. 하지만 여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깔끔하게 보인다고 이제 지조를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환불에 내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술자리에서 참으면서도 썩내고 이런 사람은 환불에 대하지만 깔끔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전을 했으면 절대 이 사람은 환불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딱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왜? 그러면 칼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직장 들어간 게 잘못이고 처음은. 그리고 여자들이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너희들이 삶을 그래 만드는 게 또 불찰이야. 네가 직장에 지금 왜 들어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간 거예요. 돈을 벌려고 갔다든지. 그럼 돈 벌려고 갔으면은 오만 일을 다 겪지요. 젊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배우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배우러 들어간다. 근데 돈 벌러 들어간다. 이래 되면 오만 걸 다 겪게 돼요. 배우러 들어갔는데도 돈을 작게 주냐? 똑같이 줍니다. 네 정신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젊은 사람은 40대 초반까지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너한테 경제적인 거는 돈 벌러 간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나는 갖춘다 이거죠. 근데 돈 벌러 간 사람은 갖추는 게 없어요. 쇠 빠지기 일하는 거죠. 일한 사람은 남은 게 없어요. 결국은 남은 게 없습니다. 돈 벌러 간 사람은 돈을 가져와서 쓰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건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걸 당한다라고 해갖고 상대만 뭐라 하지 말고 내 것도 챙겨보라는 거죠. 성희롱을 당하니까 누가 아파요? 당하는 사람이 아프죠. 성희롱 한 사람이 아프나요? 아니죠. 조금은 꺼림직한 거는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이 얼만큼 있느냐? 3대 7로 잘못이 분리가 돼요. 성희롱 당한 사람이 잘못이 네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70% 책임이 있고 하는 사람이 30%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회 잣대는 지금 잘못들 갖다 대갖고 성희롱 한 사람을 70%를 줘가지고 벌을 주려고 들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일말에 너도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결돼가지고 한 짓이니까 너도 30%는 책임져야 되고
당한 사람은 네가 지금 이 세상을 잘 못 보고 들어가갖고 그냥 흔드는 바람에 너 때문에 저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가 아프면 네가 환자예요. 정확하게 찾아보면 네한테 잘못이 분명히 70%가 있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아픈 겁니다. 요 답은 절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대자연의 법칙에. 너 잘못은 놔두고 상대 것만 지금 잘못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고 너 잘했다 한다고 해결 나느냐? 너는 그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묶여갖고 살아야 돼요. 네가 요 회사 싫다고 딴 데 가면 거기서 또 그 공부 또 해야 돼요. 못 벗어납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이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걸 조금 잡아가라. 네 잘못이 네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여기서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라.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그건 놔두고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 보이는 것도 놔두고 내 잘못은 없는가를 찾기 시작을 해라. 네가 네 노력도 안 하는데 대자연이 너를 돕지 않는다. 신께서 너를 안 돕는다 이 말이죠. 내가 아픔이 있다면 니를 치료하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돌아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사고가 바른 것인가 돌아보라는 거죠. 이 내 공부를 안 찾으면 이건 끝이 안 납니다. 뭐 이래 직장 성희롱이 됐든 뭐 학원 폭력이 됐든 사회에서 약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약자들이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의 삶. 네 잘못은 없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 거를 찾아서 내가 반성하면 상대는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아픈 사람 내가 먼저 내 걸 찾아갖고 내 거를 바르게 잡으면 상대의 이 잘못은 잘못했다고 안 가던 게 상대가 저절로 돌아와요. 성희롱 없어져요. 내 걸 내가 찾아야 돼. 저 사람이 쫓기날 만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누가 아파요? 쫓기난 사람이 아프죠. 그때는 네가 뭉치가 네 기운이 지금 잡힌 겁니다. 왜 누가 계속 그래 해라더라. 요거죠. 답은 정확합니다. 누가 더 아프냐가 그 사람이 잘못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 당하니까 이게 뭉쳤잖아요. 뭉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 계속 당할 때는 당하는 것을 묵인한 게 있어요. 이게 요거 너 잘못이에요. 묵인한 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단돌이 했으면 절대 그런 안 벌어집니다. 그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여자한테 손을 살짝 갖다 댄 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그 다음에 손을 잡거든요. 잡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죠. 이제 손을 갖다 몇 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깨에 손이 이래 간다고 이래. 모든 것은 진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차단을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그 사회에서 커왔잖아요. 이러면 내가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했어야 돼요. 무리들하고 같이 살려면 내가 그 무리하고 살 수 있는 준비 작업하는 게 우리가 나를 지금 배우고 갖추고 있는 거라고요. 그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뭔가를 못 견디하고 남을 욕한다면 니는 잘못 빼가 이 무리에 들어온 거야. 우리가 연구 분석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에 무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다면 나는 이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갖추고 들어갔어야 돼. 안 갖추고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곳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또 이렇게 또 눈치 봐가면 또 조금 참았단 말이죠. 그렇게 조금 더 들어오죠. 참으면 더 들어간대. 그러니까 또 더 들어오는 게라. 또 참으니까 그럼 더 들어간대. 있겠단 말이죠. 이걸 지금 말을 해야 하냐. 행동도 말이에요. 표현이라고. 요래 해갖고 진적이 된 거거든요.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까지 오도록고 놔놓고 도저히 안 참으면요 저자가 성을 냅니다. 가만 보세요. 여자가 처음에 손을 살 잡으니까 가만 놔두면 그러면 이제부터 잡잖아요. 뭐 한 달을 가도록 몇 번 잡았는데 남자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는 내가 손을 이래 잡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팍 뿌리친단 말이에요. 뿌리치면은 니 와카노 마음 변했나 이러거든요. 원래 지 거예요. 근데 잡아도 된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마음으로 잡아도 가만 놔둔 거란 말이죠. 놔뒀으니까 내가 지금 허락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빼풀면 네 마음 변했나? 저는 안 그러던 행동을 하거든 이게. 요때 이제 꼬이는 거죠. 전에부터 내가 싫으면 처음부터 싫다 하지 와. 요래 되는 거죠. 처음부터 싫다고 조그만 거 할 때 딱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불이익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팍 뺏기잖아요. 이런 불이익이 와요. 요거거든. 동물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저 사람이 되게 나쁘더라. 니는 되게 참은 만큼 나쁜 거지. 처음부터 정리를 잘했으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도 안 나쁜 사람이에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이 사회에 나오면서 사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요걸 내가 갖추고 나와야 돼. 만일에 못 갖추고 나왔다면 당신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걸 많이 당해봤다면 그러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는 내가 이걸 찾았다면 이렇게 해서 당한 것이다. 내 아픔이 앞으로 후배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잘 하나의 책을 써가지고 직장에서 있는 일 쭉 정리를 해갖고 하나 책을 내주면 후배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와닿는단 말이죠. 이런 거 사회를 발전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너는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뭔가 떠짓는 일을 해내려고 들지는 안 하고 자꾸 질타만 하니까 니도 발전 없고 결국은 니는 어떻게 살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삶이 어려워진다. 하면 탓할 때마다 하면 어려워집니다. 딱 한 계단씩 내려가니까 네가 표 없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니한테 일어나는 일은 니한테서부터 시작하느니 절대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 걸 잡아라. 그러면 해결납니다. 그게 모르면 이 스승님한테 와서 따지십시오. 당사자가 직접 와서 따져. 낱낱이 풀어줄 테니까. 너의 것을 풀어줄 테니까. 이거는 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을 하지 마라 소리 한다고 절대 안 해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처럼 덩신이 있는 한 이것은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이건 더 크게 옵니다. 이걸 못 파헤치고 동신이 더 많으면 더 크게 이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동성애는 선택일까? 타고나는 것일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나쁠 거 없어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쁠 거는 없는데 사회로서부터의 결혼으로 인정해준다. 이거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하는 건 인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뭐 애정을 갖고 서로가 좋아하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누가 뭐라 할 일은 아니죠. 해보는 것도 우리가 과정이 있어 갖고 세상을 지금 전부 다 접해보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열어 갖고 인정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남녀가 하는 겁니다. 네가 좋다고 이렇게 갖고 여자끼리 볼때기에다가 뽀뽀도 할 수 있고 입에다 뽀뽀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의 애정이지. 너희들이 지금 한 쌍에 이게 음양의 이치를 맞추어 갖고 세상을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애정은 식는 법이고 그럼 여기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끔 만드느냐 결국은 헤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끝까지 절대 가지 못한다. 동성애는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나중에 동성애만큼 집착이 더 강한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이게. 질투, 뭐 이런 게 왜 남자는 여자에게 언젠가 반응할 때가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반응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요때 엄청난 트러블이 일어나고 결국은 헤어지게 돼가 있고 엄청난 이게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동성애 이렇게 하다 질투가 되면 살인도 아주 남녀보다 또 더 큰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런 거. 이 나라 안에서 동성애 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색깔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외로워서 이게 남녀가 지금 정확하게 만나지 못해서 다른 걸로 해갖고 시간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봐야지. 요걸 이렇게 평생을 저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서로가 이래가 살 거라는 개념은 버리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전부 다 모델로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만져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때 왜 댄스 추면서도 그 국제사회에서 하는 걸 해봤잖아요. 손잡고 서로 돌아보고 어디 강남 찍고 하는 거 해봤잖아요. 여기에서도 부작용이 많았던 겁니다. 왜 서양에서 하는 거를 여기 가져왔으니까 그쪽에는 남녀 7세 부동자세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남녀 7세 부동자세거든요. 7살만 되면 손을 잡으면 전기가 흐르는 민족이라 저쪽 사람들은 전기 안 흘러요. 그러니까 7살이 아니라 10살 때 손 잡아도 걔하는데 뭐 뽀뽀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뽀뽀하면 체금지락하는 거거든요. 손을 잡으면 전기가 통하고 입을 갖다 대보면 문제가 확 달라져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니고 모순이 나오고 있다. 동성연애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면은 여기서 자식을 볼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면 자식을 못 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도 자식을 못 봐. 만나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의 동물적인 자기 본능이기도 하지만 후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식을 보는 색깔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색깔로 바뀌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식을 보기 위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하고 꼭 끌어안아요. 내가 힘들 때 내를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풀어줄 때 이 공로가 있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사랑하다 보니까 꼭 끌어안다 보니까 뽀뽀해도 되고 이 꼴이 되는 기라. 우리는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이건 돕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냉철하지 못한 판단에서 우리는 부작용을 입고 있는 것이다. 내 옆에 지인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누구든지 우리는 인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어떤 인연인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실패하는 이 결혼이 어떤 거냐, 내가 힘들 때, 그때는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님한테 빠진 것도 약할 때 빠졌고, 저쪽 목사한테 빠진 것도 약할 때 빠지는 거예요. 안 약할 때는 목사가 우리한테 절대로 강요하고 땡기 안 갑니다. 스님들도 우리가 약한 틈을 봐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갖고 니를 내가 가지고 놀거든요. 사람이 약해지면 의지성을 가지게 돼 있고, 의지할 때 거기에서 조금 도와주니 그게 내 인연이라고 붙들어 매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실패한 사람들의 유형이, 만날 때 내가 힘들 때 만난 사람하고 살다가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를 조금 잘해주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거는 헤어지게 돼요. 이거는 인생 실패를 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나를 돕는 거하고 인생을 내가 맡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이 동성연애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외로울 때 나를 품어주니까 여기에서 끌어안겨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는 자들은 오래 가지 못하며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싸웁니다. 싸울 때는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결혼이라고 시켜버린다? 이거는 한참 잘못된 겁니다. 사회 계몽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젊은이들도 갈 길을 모르면 나중에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르게 풀어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고, 이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알고 앞으로 분별을 바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야 이런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사회 문제니까 여성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갖고 정확하게 이 사회가 이해 가도록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후배들과 후손들은 이런 아니된 그러한 사회를 지금 따라가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모순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패러다임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부터 먼저 탁 나가고 이게 해결되면 이것이 인류의 노무 그대로 해결됩니다. 백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을 키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아들은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지, 너가 먹고 살으라고 그런 지식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는 내가 느낌이 좋은 거는 좋지만 느낌이 싫은 거는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찌르면 싫어요. 아프면 싫단 말이죠. 안 아프고 저 즐거우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쾌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쾌락이 되는 거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돼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른 길을 알고 바르게 가면 항상 좋은 겁니다.
항상 육신과 더불어 이 세상의 건 뭐든지 너희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면서 살면은 항상 좋게 돼 있는데 내가 관념으로 이런 것들을 틀어가지고 안 좋다 좋다 이런 걸 가려가면서 내가 가는 게 안 좋은데도 턱 마주치게끔 내가 가는 것이지 자연이 그렇게 가게끔 해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래 받아가지고 올 때 네 DNA를 그렇게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주파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유가 사주대로 그냥 살 것 같으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면 뒹굴어 갈 끼인데 말라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 주파수대로 안 가는 방법을 지금 찾는 겁니다. 사주는 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는 내가 노력을 해갖고 털어가면서 가거든요. 우리가 기초를 바르게 배워갖고 바르게 가게 되면은 절대 탁한 것이 안 생기고 어려워지지 안 하고 항상 즐겁고 재밌고 아주 이렇게 살게끔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서 네가 지금 무언가를 조정을 해갖고 털어갖고 가는데 잘못 가면 아뚜고라 아이고 따고라 이름에 지금 다니다 보니까 이 정신이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만 대 다 바른데도 전부 다 안 좋은 거를 지금 밟기 시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연이 너를 어렵게 살게끔 해놓은 거는 아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노력 없이 절대로 잘 살 수 있게 안 돼 있고 개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개는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고 저 바다 개도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살고 길에 잘못 올라오면 차가 지나가면 찡김에 죽고 요래 하는 거고 인간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주 받아온 대로 가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다 경험을 하는 것이 이것이 쾌락도 있다가 이 쾌락을 잘못 만지고 그냥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아주 엉디 다 깨고 방디도 깨고 이렇게 눈티도 깨고 이래 가면서 또 가시발길을 걷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가면은 또 조화가 셀셀 웃다가 또 찡그리고 울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3차원 주파수예요, 이게. 리듬을 요렇게 탄단 말이지, 3차원은. 모든 경제의 물결도 요렇게 타게끔 전부 다 운용을 합니다. 그래프를 요래서 요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어느 충격이 있는 그 시가 되면은 이 충격이 팍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 이제 경제 같은 걸 만지는 사람들이 요 때를 잘 맞춰가지고 한 방 걸어갖고 그냥 오다를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올라가시면 이게 분명히 뚝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요걸 잘 맞춰갖고 이렇게 확 풀어버려야 되고 세상에는 매 순간마다의 이 리듬을 타고 있는데 작은 리듬들이 타고 있고 매 요래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쾌락이라는 거와 괴로움이라는 걸 두 개를 주는 게 주파수입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쾌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쓰면 굉장히 유익한 거고 잘못 알고 들어가면 이거는 늪에 빠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 이때까지 막 내가 막 요새는 행복해 죽겠다. 행복하면 네가 난주 떨어져요. 행복할 때 요걸 잘 다스려 가지고 요럴 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니까 요때 네가 좀 갖추고 공부하고 모지라는 걸 채워 놓으면 난주 떨어질 때 가 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경제력 오는 거 뭐 인기 같은 거 이런 거 좋을 때 있죠. 70% 선에 딱 가는 걸 알아야 돼. 70%까지는 그냥 가라니까. 올리고 70% 하고 나면 요 때를 잘 알아가지고 요 때부터는 내가 갖추어야 돼요. 내 모지램을 빨리 정리를 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여기 70% 올라가면 만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인기가. 그래서 연예인들 이제 이걸 알아놔야 된다면 너가 인기가 좋아갖고 70% 올라갈 때가 언제냐. 아주 경제를 올리고 이는 수학을 하다가 요 때는 빨리 30% 빠져라는 거죠. 70%만 쓰고 이때는 내가 70%만 쓰려고 그래도 상대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되기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다 수학 올리고 인기도 너무 좋지만 30% 딱 빠져서 요 환경으로 내한테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30% 시간에 내 모지람을 갖추려고 그러면 개인 지도도 댕기 올 수 있고 세상에 인류도 내가 불러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때 니를 딱 갖추게 되면 우수한 질량을 갖췄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발동 걸어갖고 일어날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공부는 안 하고 좋아하고 쾌락을 누린다는 거지. 이걸 보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가다 보니까 뭐가 하나 뚫고 치고 들어오네. 희한한 인연이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술 한잔 같이 먹다가 보니까 이상한 짓거리가 일어나갖고 이것이 막 희한한 사회에 이상한 소문이 나갖고 나는 하루아침에 이게 땅바닥에 막 떨어지기 시작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고조되게 오면 떨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갖춤이 없잖아. 오면 이거 절대 처리를 못 해요. 오기 전에 안 오게끔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70%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모지람을 조금 갖추면서 조금 자중하면 이런 일은 올라갔을 때 희한한 일은 내한테 오지를 안 해요. 주파수가 바뀌거든. 2단계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에 너무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시간이 가가지고 어떤 일이 오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받쳐갖고 내가 추락을 해가지고 아주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7의 법칙을, 대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르게 진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요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자제하는 것도 70%에 가서 자제로 빠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 때는 여기 꼭지점의 70%에서 70%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딴 사람들이 이걸 탐내고 이걸 서로가 하려고 그래요. 하게끔 해주고 나는 살짝 빠지고 내가 이마에 벌어지면 딴 사람도 좀 벌게 해주면 어떠노? 그럼 나는 살짝 빠지는 거예요. 조금 힘에서 내를 갖추고 있으면 나는 이 질량보다 더 큰 게 내 앞에 나타날 때 여기서 손을 대갖고 다시 커버리거든요. 물러나야 이기 오는 겁니다. 안 물러나 요 계속 있죠. 여기 내 앞에 안 와. 요런 게 이제 우리가 크기 위해서는 잠깐 움찔하고 이렇게 뭐가 깨구리가 뛰려면 바짝 쪼그린다 그러죠. 이때 요래가 다시 힘을 받다가 뛰어야 되는 거거든. 이 3대 7의 법칙에 인기 있을 때 물러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고 박수 칠 때 떠나라. 딱 치면은 딱 나와 지금. 요거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귀한 법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쾌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주는 이게 선물이지만 독이기도 한다. 요런 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음양의 조화. 사람이 대화가 잘 되면 대화만 갖고도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욕이 일어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된다. 내가 여기 여자들이 뭐 좋은 여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갖고 성욕이 뭐 땡긴다고 해서 마구잡이 그렇게 하면 네 인생 실패해요. 이것도 법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동할 때도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받아야 될 에너지를 못 받고 떠나는 수도 있고 에너지를 모지렘을 다 채워가지고 다시 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사람을 주는 것은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를 쳐다보면 막 환장하는 거죠. 음기가 부족한 거예요. 같이 잠을 자는 이야기를 그게 아니고 여자가 생각하고 여자의 질량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게 안 왔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양기에는 음기가 어느 정도 섞여줘야지 아주 우량이 잘 되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너무 세면 이것도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음의 기운이 너무 세도 세상 사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이 3대 7로 섞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의 기운들을 어떻게 땡기느냐 따라서 내 기운을 충만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자와의 교감이고 대화고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육신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음기가 전달된 거냐? 이건 절대 전달 안 돼. 말로서 전달돼 줄 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프니까 그냥 달리간 게 육신으로 갖고 서로가 합의를 이루려고 된 거죠. 육신으로는 그렇게 에너지 전달이 절대 안 됩니다. 에너지는 말의 질량으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여성들의 생각과 남성의 생각이 똑같은 걸 놓고 우리가 같이 접했을 때도 생각의 질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우울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여성들만 우울주의도 돼서도 안 되고 융합이 돼가지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음양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대화 속에서 질량을 주고받는다. 질량을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으면 너희들이 육신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표현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표현의 수단.
이거로 갖고 뭔가 채워지느냐? 절대 그런 법칙이 없다. 육신을 합의를 시키면 굉장히 빨리 갖춰질 수 있죠. 요거는 있습니다. 빨리 갖춰진 거는 그 뒤에 뭔가가 없으면 빨리 깨지는 것도 있다. 사람이 우리가 손을 잡을 때하고 안 잡을 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끌어안을 때하고 끌어안지 못할 때는 거리가 또 있는 겁니다. 끌어안아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갖춰질 수 있죠. 갖춰지고 나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행하는 것을 못하면 빨리 떨어진다. 또 실정이 나고 요런 게 벌어진다 이 말이죠. 육체를 같이 하는 거는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다. 이걸 빨리 하면 빨리 실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네 영혼의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질량을 뭐를 채웠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질량이 틀린다. 이렇게 내가 어느 만큼 이 사회에 노력을 해서 갖춰놓은 게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갖고 질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량이 좋은 분을 만났을 때 내가 모질에는 에너지를 채운다. 이것이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의 질량. 나는 비물질 영혼이에요. 영혼이 이 육신 안에 지금 같이 존재한다. 육신은 내가 아니라니까.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지금 이 3차원에서 살기 위해서 인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차원에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이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영혼의 질량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네가 이 자연에서 운용을 하는 데에 얼마나 큰 빚을 내고 사느냐, 여기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 것을 지금 동물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진짜로 너희 본연의 끼 만나서 주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서로가 다시 멀어지게 돼 있다. 이건 100% 무조건 멀어집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질량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육신만 가지고 결합한 거는 무조건 100% 멀어진다. 우리 육신을 방편으로 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빨리 갖춰지면서 거기서 서로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상생하라. 뭔가 미인을 쳐다보면 너무 좋죠. 어떤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미인을 쳐다보면 옆에 못 갑니다. 그걸 좋아하기는 그냥 눈을 실금 이래 봐야 돼. 왜? 미인은 질량이 좋거든요. 질량이 약한 놈은 한 번에 다가갈 수 없는 게 미인이에요. 근데 미인들이 내가 갖출 걸 갖춰놔야 되는데 질량이 안 갖추니까 어떻게 되냐, 하는 짓거리가 아주 질량 떨어진 짓을 해요. 요럴 때 전부 노무자도 요로 갖다 붙는 거죠. 이게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미인이고 미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만한 질량을 처음부터 가져온 거예요. 살아가면서 네 질량을 떨어뜨려 갖고 막 섞여 갖고 산다면 너희들은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요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잘생긴 걸 만들어 놓으면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귀하게 달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빚는 것도 아주 잘생긴 사람을 빚었다면 이 사람은 귀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회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바르게 운용을 하면 아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빛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전환 수술. 그 성전환 수술 같은 거는 하나의 이 육신에서 빚어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죠. 이게 여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간혹 이것은 왜 그렇게 나오는가,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생활 문화가 달라져 갖고 생활 문화 속에서 비틀어진 이는 DN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픔을 겪는 거죠. 중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지금 뭔가 삶의 형태가 지금 잘못돼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중성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문제도 있고 우리의 성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을 해 갖고 DNA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문화를 바르게 잡고 이 사회 문화를 바르게 잡으면서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때까지 있은 것은 부작용이고 이 부작용을 앞으로는 없이 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지금 있는 것들은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가, 이것도 답을 알아야 상담을 해주고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을 덜어주고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주면 이 중간에 있던 게 한쪽으로 살 이렇게 정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의 차이에서 더 심해지고 이거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든 어떤 상태가 지금 DNA가 변하더라도 네 생각이 어떠냐 따라 가지고 이걸 치유도 될 수 있고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 육신의 세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담을 하는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사람들 찾아가거든요. 찾아갈 때 여기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저것도 그걸 모르는 거야. 사회는 방치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며 방치를 했냐? 내가 내한테 주어진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나를 탁질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사회를 스스로 방치한 꼴이 돼가지고 지금 20-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 사회는 20-30년 동안에 엄청나게 질량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팽창되는 사회는 오만 부작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수포박테리아가 나와. 얼마나 진화를 하고 팽창을 했는지 수포박테리아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박테리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수포박테리아가 나올 때쯤 되면 우리 정신 연령과 우리의 질량들은 이 수포박테리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커서야 되는데 이게 약한 겁니다. 박테리아 지는 크고 우리는 못 크니까 당하는 게 딱 이런 꼴이 지금 되는 거죠. 너무 방치했어. 내가 나와 보니 20년에서 30년을 방치했어. 이게 오늘날 이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특단의 방법으로라도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수행자와 성. 우리 마을에서 한번 살 웃어줬어요. 웃어주니까 아이고 이제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하고 결혼 못하는 줄 알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진한 요럴 때도 있었어요. 손을 잡았다. 이제 나는 평생 수조를 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손만 잡았는데 우리는 자꾸 시대에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뽀뽀해야만 이제 평생 수조를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시대가 그스러 온 거죠. 이제 하룻밤 잘 잤다 같이 요렇게 했다고 이제부터 수조를 해야 되는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수조 시대는 지금 시대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맞춰보기 위해서 대화로 맞춰보고 그 다음 식사도 같이 해보고 뜻이 맞으니까 그 다음에 몸도 섞어보고 뭐 이런 걸 다 해보고 아이구나 이래갖고 탁 정리할 시절이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질량의 차이로 해갖고 시대적으로 우리 법이 바뀌는 겁니다. 성관계 하나로 해가지고 사로잡히가 있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이 몸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네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몸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연장일 뿐이에요.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지 인자는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정신이 문제다. 너하고 나하고 이념이 같은가? 그 이념 속에서 뭔가 이루어내는데 서로가 득되고 있는가? 여기에 입각을 해야지. 내하고 이념이 안 맞다면 네하고 살도 되기가 되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아예. 피부 접촉도 아예 안 돼요. 옆에 갖고 식사 같이 합시다. 같이 못 먹어요. 이념이 다르면 여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접촉은 그냥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수행하는 거라면 그거는 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일어나지를 않는 거니까 만일에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면 너는 수행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행에 못 들어갔다 아직까지. 그리고 밖에서 헤매고 있는 거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진단을 해라. 그리고 네가 깊은 수행이 들어갔느냐 안 그러면 끝에 머물고 있느냐 하려고 하고 있느냐 무슨 수행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키를 잡아가지고 나는 이런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는 키부터 잡는 게 낫죠. 이해가 됩니까? 귀신의 작용.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환자인 사람이 있고 뭔가 기운이 들어와서 환자가 돼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들어와서 환자가 돼 있는 사람을 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릇이 잘못돼 갖고 그렇게 된 거를 내 스스로 환자가 돼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신병이에요.
내가 그런 데에다가 그런 집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자꾸 그런 게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와가 있어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활량신이 있을 수 있고 활량신. 또 하나는 원앙신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랑병들은 그 집착하다가 죽은 귀신. 진짜로 뭐 사랑하고 싶은데 못 하고 이래 갔다든지 그런 거를 못 풀고 간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데 꺼달려 갖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든지 뭐 요런 거 이제 원앙으로 들어옵니다. 원앙 귀신으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줄들이 우리한테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조상들의 그 매이 있던 신들이 이게 귀신들이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고 와가지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귀신을 신고 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왜 끌려다니냐? 왜? 질량이 모질해서. 내 영혼의 질량이 모질하면 귀신한테 끌달려 다니고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알고 들어야 돼 앞으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주는 게 기화할 귀신이다. 기화. 돌아올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이때까지 신들은 전부 다 귀신 신자를 썼어요. 왜? 윤회를 하든 돌아와야 되든 사람 옆에 붙어있든 계속 돌아와야 되니까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나를 불사르고 인생을 살고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화를 안 해요. 사적인데 집착이 안 가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화를 안 하니까 기자를 빼뿔고 신 요래 되는 거예요. 기자를 빼뿌리고 신이 되면 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신. 그러니까 천신은 이 땅에 안 내려와요. 물론 볼 일이 있어 잠깐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후손들을 위해 갖고 이끌어 주려고 올 때도 있겠지만 귀신 탈은 안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신께서 내리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안 들어오죠. 앞으로 미래의 세상입니다. 우리 홍이 인간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공적으로 불사르고 갈 때 너희들은 귀자가 빠지고 신으로 가기 때문에 귀신이 안 된다. 그래서 선천시대는 누구든지 인생을 받아서 살고 가면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앙신,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또 살아생전에 그런 데에 집착을 하던 이런 귀신이 내한테 지금 육신에 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내한테 왕래하고 있다든지 왕래하고 있는 자가 있고 딱 붙어 있는 자가 있고 그래 되면 그런 데에 지금 많이 시달리게 되는 그렇다가 보니까 사회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요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는 내가 갖춤의 질량이 모질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정법이 내 친구가 되는 법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이래 놀다가 보니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안 하네. 가쁘다. 요거에 네가 법하고 얼마나 갖추어지고 법하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약한 신도 가지만 질량에 맞게끔 붙어 있고 질량이 좋으면 붙어 있어도 발복을 자기가 앞장을 못 서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는 인본 시대를 산다. 내 자신이 컨트롤하는 삶을 사니까 귀신은 여기서 앞장을 서갖고 내를 못 움직인다. 내 질량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량을 키우는 데는 이 정법 이상 없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하건대 이 정법으로 계속 내가 들으면서 여기에 너무 좋아서 이거 하고 지내다 보니까 귀신은 자중하든 떠나든 정리가 다 된다. 그런데 시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약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신병이 제일 많습니다. 인류에서. 나는 신병 아닌데 하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신병이에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야. 고집불통인데 이것도 신병이구나. 고집불통 이게 대감 할배가 떠 와가 있는 거야. 그게 신병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지도 똑같아지는 거라 또. 그런 정도로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모든 신들이 출몰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환자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걸 퇴치하는 방법은 이 정법을 듣는 수밖에 없다. 이 본문을 지금 쏟아내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라고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듣기만 해, 듣기만. 듣고 너무 좋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부끄러워하지 마. 누구 앞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때 이 법하고 하나가 돼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갖고 누가 창피하면 어때? 내가 좋아지는데 내 병이 지금 낫는데 모든 병이 퇴치됩니다. 이 정법이 친구가 돼야 돼. 하나가 돼가야 돼. 들으면서 의심이 되고 있다. 이럴 때는 퇴치가 안 돼요. 그럼 들으면서 의심되고 있을 때는 뭐 때문에 의심되느냐면 내가 가진 지식, 알약한 이게 지금 이 논리 지식을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3년을 듣겠다. 3년 동안 알량한 지식 다 내삐세요. 일단 내려놓고 들으세요. 듣고 한 3년 후에 다시 꺼내갖고 갖다 올려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은 일단은 이거 들으면서는 지식은 내려놓고 일단 이해되는 것부터 들으면서 자꾸 나를 키워. 그럼 통과했던 걸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다 돼.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넣은 거를 갖다 올려보라. 그리고 내가 뭐 이게 교회 가든 뭐 절에 가든 가지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좀 하고 바르게 알고 가야 되겠다. 어떤 도파든지 앞으로 내가 이걸 바르게 알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법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게 가라니까. 가가지고 보면 네가 알아. 다 보여. 내가 질량이 약할 때는 같이 놀았는데 질량이 딱 차고 나서 딱 가니까 다 보여. 절대 세상에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인류가 낳은 논리에 그는 일단은 바닥에 놓고 자연의 법칙인 이 진리를 우순간에 접해서 뇌를 좀 확장시키고 나서 그걸 가지고 놀으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답이 나오고 그것이 인류의 주역이 됩니다. 앞으로 귀신한테 시달리지 않는 홍익인간들이 돼. 홍익인간들이 귀신한테 시달리면 안 돼. 사회도 이끌고 신들도 이끌고 귀신들을 이끌어서 귀신들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귀신한테 끄달리 다니면 홍익인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앞으로 미래는 홍익인간 시대, 인본 시대입니다. 홍익인간들이 이 지구도 운용할 것이고 차원계도 운용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운행을 할 거니까 큰 눈을 뜨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 다 풀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정법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하면서 그쪽에 한번 빠져보자.